자,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미라클 나잇. 자,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 미라클 나잇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 정말 따뜻해졌죠. 어제는 막 진짜 여름 같았어요. 이제 이런 긴팔도 못 입을 만큼 이번 여름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가 홍대를 한 바퀴 점심 먹으러 쫙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주말에 한번 나가봤더니 젊은이들이 그냥 홍대 거리에 바글바글. 자, 우리 MKYU 캠퍼스는 바로 젊은이들의 중심 홍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MKYU 캠퍼스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차 한 잔 마시러 여러분 또 봄 여름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나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놀러 오세요. 자, 오늘의 미라클 나잇 주제가 있습니다. 20살의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뭔가 오늘은 약간 웃음과 눈물과 감동이 넘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고 있는데요. 20살의 나에게 쓰는 편지. 만약에 제가 20살의 김미경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쓸까? 저는 그냥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아 너 잘했어. 그대로 참 좋아. 잘했어. 저 20살 때 김미경의 최고의 감신사 세 개는 뭐였었냐면 1. 남자. 도대체 어떤 놈이랑 연애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거. 두 번째 2. 옷. 오늘 뭐 입을까? 맨날 싸웠어요. 우리 엄마는 증평 리리 양장점에서 만들어준 원단 좋은 옷감으로 만든 엄마표 옷을 입으라고 했고 저는 늘 이대 앞에 가서 미니스커트를 사 입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관심사는 뭐였었냐면 어떻게 하면 수업 빼먹고 놀러 가나. 참 20대다운 꿈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이 때 잘했어. 그래? 그것도 참 좋아. 나이대별로 무엇인가 내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20살의 나에게 그렇지만 참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 딱 한 가지 저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알고 있는 인생에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 알차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미경아 넌 앞으로 3년 후 꿈은 뭐니? 이걸 꼭 한번 물어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생각 안 하고 졸업하면 다 그냥 누가 나 데려가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졸업해 보니까 누가 날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데려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깊은 지혜를 40이 넘어서 알았으니 20대에 알았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또 해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주인공은요. 여러분과 함께 20살의 나에게 편지를 한 통씩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그런 동기부여를 드릴 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나도 20살의 나에게 이런 편지를 한번 쓰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강의 다 듣고 나서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청소년기 김미경을 꿈꾸는 분이시죠. 17년차 영어 강사 열정장학생 권장미 님이십니다. 박수. 지금 바로 미라클 나잇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KYU 20학번 열정 장학생이자 경남 김해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미쌤 권장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학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17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 꿈은 바로 청소년계의 김미경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꽤 무서운 선생님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애들이 고민이 있을 때는 저한테 와요. 엄마에게 말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저와 이야기하고 난 후에는 웃으면서 나가요. 저는 그럴 때 제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청소년기의 김미경을 꿈꾸게 된 데에는 너무 다이나믹한 저의 성장 과정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작은 미용실을 하시면서 혼자 키워내셨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장사가 잘 돼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며
그때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첼로를 배우면서 저는 첼리스트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어느 순간 저희 집이 힘들어져서 점점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니 급기야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밖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저의 친구들은 교수 레슨을 받을 때 대학 나오신 선생님께 저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줄 뻔히 알면서도 저는 엄마한테 예고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입학시킬 돈도 없다 했는데 제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시험만 치게 해달라고, 시험만 치게 해달라고. 합격해도 포기하겠다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촉망받는 첼리스트였거든요. 주변의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은 항상 저를 눈여겨봤어요. 엄마는 데리러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보니까 집안 형편도 별로 넉넉한 것 같진 않아. 근데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대회도 나갔다 하면 수상이고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고 저만 다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고 시험조차도 못 치면 거기서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 건 허락을 받고 시험을 쳤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합격을 해버립니다. 예고는요, 입학을 포기하려면 입학 포기서라는 걸 적어가야 돼요. 그걸 적어서 엄마한테 갔는데 그 무뚝뚝하고 평소에 엄하신 엄마가 이리 와봐 장미야 하더니 저를 안고 3시간을 우시더라고요. 미안해 장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나서는 장미야 가보자.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저는 입학을 했고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인문계로 전학을 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첼로도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인문계를 다니면서 끝까지 해서 지방이지만 음대 첼로 전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면 저는 힘든 게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갈. 그래서 버스비가 모자라서 10원짜리로 바꿔서 내기도 했고 밥값이 없어서 3일간 오뎅 국물만 먹는 날도 있었어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조립하는 아르바이트, 과외, 개인 레슨, 호프집, 알바랑 알바는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학원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 5, 6년이 저를 지금 17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런 결핍 없이 평탄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면 전 학원 일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의 저는 없겠죠. 그리고 그 결핍이 저를 청소년계의 김미경이라는 큰 꿈에 걸음을 주었고 저는 지금 적어도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왜 나만? 왜 나한테만? 근데 결국 그 힘든 시기가 절 평생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몸이 자랄 때도 성장통을 하죠. 그렇듯이 마음이 자랄 때도 성장통이 있어요. 내가 아팠던 이유는 내 마음의 그릇이 깨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성장을 담기에 그 그릇이 너무 작아서 이제 더 큰 사이즈가 필요하니 이전 그릇은 깨야 됐던 거죠. 그리고 아픔이 지나 그 작은 그릇이 깨지고 나면 더 큰 그릇이 생겨서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아프고 마음껏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한 번씩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만 힘든 거 같지? 그거 너만 힘든 거 맞아.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남보다 더 크게 될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학원 일은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돈을 많이 줘서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근데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악기에 대한 미련을 놓고 영어 공부와 영어 교육, 입시 교육에 대한 공부에 매진하면서 하루에 1시간 반을 자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진짜 빡신 학원에서 일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5, 6년이 지나니까 제가 그 학원의 대표 강사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저를 잘 따라주고 배우고 싶은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년 만에 저의 첫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근데 학생이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잘 되던 학원들도 줄줄이 파업을 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20대 때부터 힘들면 즐겨 듣던 김미경 학장님의 강의를 다시 들었는데, 거기서 학장님께서 새벽 기상을 통해서 피아노 학원을 일으키시고 전단지를 붙이신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학원 운영에 관련된 책을 일주일에 3권씩 읽고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책의 작가님께 DM,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상황을 말씀드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최저 가격, 최고 시스템. 어떤 학원 원장님께서 1시간을 통화하면서 저한테 4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지금 엄마들이 돈이 없어요. 아니, 원장님, 지금 엄마들이 돈이 없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분필을 잡는 순간부터 꼭 이루고 싶었던 한 가지가 바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걱정 없이 배우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원, 또 그런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꿈 컨설팅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생님, 이것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금 저의 가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수업료는 곧 저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절대 굽히지 않았던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 25명 정도에서 시작한 학원이 지금은 70명대의 학원으로 열심히 성장 중이랍니다. 제 인생에서 힘이 들 때 저를 일으켜주신 스승님이 2분이 계셔요. 한 분은 제 첼로 선생님이신 나오경 선생님이신데요. 힘들 때마다 제가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장미야 하시던 선생님께서 이번에 학원을 개원하고 처음에 마음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단호하고 냉정하신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장미야, 실력으로 승부해라. 애들한테 정줄라 하지 말고, 네가 정줬는데 그 애가 안 준다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너는 이제 사업가야. 실력 있고 유머러스한 원장이 돼야지. 진짜 강의력과 진짜 사업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나 이제 원장이 되었지.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의 인생의 롤모델이신 김미경 학장님입니다. 학장님의 북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저는 어느덧 예스24에서 플래티넘 등급이 되었는데요. 그 많은 책 중에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던 책이 있어요. 바로 이 한마디가 날 살렸다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강의를 대충 좋아하면 사람들도 대충 좋아하지 않겠어요? 내가 일에 미쳐 있어야 남들도 미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일에 미쳐야 돈을 벌 수 있고요.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헌신. 나는 지금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고, 저는 더 많은 헌신을 위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부방을 운영할 때, 코로나에 고민하고 있을 때 리부트라는 책을 읽고 완전 디지털 바보였던 저는 줌 수업, 줌 독서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교재는 스캔해서 수업을 더욱 활성화시켰고, 덕분에 저의 공부방, 그리고 지금의 학원은 코로나가 와도 수업에 전혀 차질이 없는 학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미라클나잇의 주제가 20살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죠. 어렵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열심히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적어보았습니다. 스무 살의 장미에게. 장미야, 너무 힘들다, 그치? 아마도 그 아픔은 너만 겪는 것 같아서 더 아픈 것 같아. 근데 내가 17년 더 살아보고 지금 37살이 되어보니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 지금 겪는 이 아픔, 너만 겪는 거 맞아. 그래서 네가 더 특별한 거야.
남들은 쉽게 겪을 수 없는 아픔들을 네가 더 많이 겪고 있으니 얼마나 더 크고 성장하겠니? 지금 겪은 이 아픔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큰 가슴이 생기겠니? 그만큼 얼마나 더 많은 너만의 이야기가 있겠니?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살아보니까 모든 일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유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보상도 있더라고. 그리고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은 진짜더라. 우리 장미는 이 과정을 통해 분명히 남들은 모르는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해줄 이야기들이 생길 거고, 도와줄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 견뎌내자, 살아가자, 버텨내보자. 그리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적극적으로 넘어가 보자. 그 산 뒤에는 분명히 우리 장미가 좋아하는 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을 테니까. 나는 너를 믿어. 성인이 되어 오로지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세요.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더 굳건해야 되고 내가 더 발전해야 되고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더 믿음직한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외로움을 느낄 시간은 없을 거예요. 외로움도 다 시간이 있어서 느끼는 거랍니다.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지금 절실한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이 결국은 여러분의 성공의 열쇠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